현이 끊어지는 소리가 1000명의 귀를 찔렀습니다. 24살 졸업 연주회 무대 위. 조명이 눈부셨고 활을 쥔 제 손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7년 동안 저는 다시는 큰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음악원 309호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15년간 잠겨 있던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각 누군가 그 안에서 파가니니 카프리스를 켜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와 소지는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은 듯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채로. 하지만 방금 전까지 벽 너머로 들려오던 그 소리는 완벽했습니다. 넌 뭘 들었는데?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구석의 낡은 바이올린을, 그리고 그녀의 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어떻게 저런 연주가 가능합니까?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왜 새벽에만 나타나 숨어서 켜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실패한 저를 가르치려 합니까? 혹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309호의 그 여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31살 저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끊어진 현, 얼어붙은 손가락, 그리고 1000명의 시선. 그날 이후로 7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미연이 끊어지며 공중으로 튀어오르던 그 소리. 그리고 이어진 침묵. 무대 위를 가득 채운 숨조차 쉴 수 없던 그 침묵. 이하린 학생, 괜찮습니까?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무대를 내려온 게 제 마지막 연주였습니다. 새벽 6시 오늘도 저는 낡은 음악원 건물이 3층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발소리만이 계단을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연습실 문 앞에 서면 언제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송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붉은 벨벳에 감싸인 악기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활에 송진을 문질렀습니다. 하얗게 가루가 날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튕겼습니다. 라, 레, 솔, 미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제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 1악장. 가장 좋아했던 곡이자 가장 무서운 곡입니다. 7년 전 그날 이 곡을 연주하다가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활을 들었습니다. 첫 음을 켰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제 몸이 음악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2마디, 4마디, 6마디. 그런데 8마디를 지나는 순간 미연이 튕겼습니다. 활이 미끄러졌고 귀를 찢는 불협화음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을 만지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이 제 목을 스친 거였습니다. 아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실패했어, 또.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19,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희망에 차서 이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며 보낸 7년, 지금 제게 남은 건 낡은 바이올린과 15평 원룸,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하는 동네 학원 레슨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습실 문을 지나가던 음악원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 밝은 목소리가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다시 악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튕기년을 다시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괜찮아, 작은 실수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활을 움직였습니다. 한음 한음 어려운 구간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끝이 아팠고 목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물을 마시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닫으며 햇살 속 먼지 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어젯밤에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연습실에서 묘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인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음악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309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8분 복도 창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5시 정각 비상계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 누군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은 코트, 짧은 머리, 그리고 손에 든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 그녀는 주위를 살피듯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309호 앞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 학생도 교수도 아닌데?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나? 잠시 침묵. 문 닫히는 소리.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309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이건 완전히 다른 연주였습니다. 원곡보다 느렸지만 더 깊었습니다. 왼손 피치카토 활을 쓰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소리. 띵, 띵, 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리듬이 미묘하게 불규칙했습니다. 왜 저렇게 칠까? 원곡은 정확한 박자인데.
하모닉스로 넘어가자 더 이상했습니다. 저 구간은 5손가락을 다 써야 하는데. 마치 일부 손가락만 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손이 불편한 건가? 아니면 일부러? 연주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20분 저는 문에 귀를 기울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 괜찮은 걸까?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누구야?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옆방에서 연습하는 학생인데요. 소리가 이상해서. 돌아가. 하지만 남의 연습 엿듣는 게 취미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잠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새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뭘 들었는데?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요. 근데 제가 아는 연주랑은 완전히 달라서. 그건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야. 네? 파가니니는 원래 느리게 쳐도 돼. 악보에 빠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도 있거든. 하지만 보통은 보통이 뭔데? 다들 똑같이 켜야 돼.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이 더 열렸습니다. 여자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왼손을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리고 있어. 여자는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왼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 봤어? 아니요. 저는 그냥 다음부턴 엿듣지 마. 들키면 신고할 거야. 죄송합니다. 여자는 다시 309호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뭔데? 저 7년 전에 무대에서 실패했어요. 그 이후로 큰 무대에 못 섰고요. 완벽하게 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가 나요. 근데 선생님 연주를 들으니까. 난 선생 아니야. 그럼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상관없잖아.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는 완벽하게 못 쳐서가 아니야. 네? 넌 음악이 무서운 거야, 실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완벽한 연주 뒤에 숨으면 아무도 진짜 널 볼 수 없잖아. 그게 편한 거야. 그건 나도 그랬어.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음악이 아니었어. 진짜 음악은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야. 떨려도, 불안전해도. 여자는 309호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엔 내가 쳐봐 여기서. 네? 모레 새벽 6시. 내 연주 들어줄게. 하지만 완벽한 거 말고 내 진짜 연주.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왜 새벽에만 여기 올까? 왼손을 왜 숨겼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음악이 무서운 거야.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지. 맞았습니다. 저는 실수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제 두려움이 드러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완벽하게 치면 아무도 제 약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왼손을 왜 숨겼을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네 학원 레슨 12살.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곡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학생한텐 이렇게 말하면서 나한텐 왜 못했을까?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레 새벽 6시 309호에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뭘 쳐야 하지? 완벽한 연주 말고. 제 진짜 연주는 뭘까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를 들었습니다. 모레 새벽 6시 309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옆에 세워져 있었고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뭘 칠 건데?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요. 왜 그 곡? 12월 오디션 곡이에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디션 곡 말고 내가 정말 치고 싶은 곡. 그게 제가 치고 싶은 곡이에요. 거짓말. 네? 내 눈이 거짓말하고 있어. 넌 그 곡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디션 때문에 치는 거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브루 쳐봐.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악보 보지 마. 그냥 외운 대로 쳐. 하지만 그리고 눈 감고 쳐. 내 손만 믿고. 그럼 실수할 텐데요. 해도 돼. 멈추지만 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턱에 악기를 괴었습니다. 화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손끝에 감촉과 귓가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첫 음을 켰습니다. 라 소리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다음 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르후 1악장 첫 부분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입니다. 손가락이 현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악보도 여자의 시선도 보이지 않으니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앞 반음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멈추지 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계속 가.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턱에 닿은 바이올린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엔 멈췄습니다. 현이 끊어지자 손이 얼어붙었고 다음 음을 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수했어도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실수했어.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중간에 실수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 하지만 오디션에서 실수하면 그때도 멈추지 마. 실수는 누구나 해. 근데 멈추는 사람만 떨어져. 여자는 제 바이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연주에서 처음으로 내가 보였어. 네. 불안해하는 내가, 떨리는 내가, 그게 소리에 담겼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하고 떨리는 게 들리면 그게 음악이야. 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만 치면 기계야. 사람들은 기계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저는 바이올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엔 눈 뜨고 쳐봐. 근데 악보 보지 말고 내 마음 봐. 제 마음이요? 응. 내가 왜 이 음을 켜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그걸 보면서 쳐. 여자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같은 시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데? 선생님 성함이 필요 없어. 그냥 309호라고 불러. 하지만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309호를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하지만 7년 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다음 주 처음으로 연습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연습할 때 더 이상 악보만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쳤습니다. 제 손과 마음을 느끼며 실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치려고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저녁 6시 동네 학원 레슨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또 틀렸어요. 아이의 얼굴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습니다. 준아, 눈 감고 쳐볼래? 네? 눈 감고 내가 느끼는 대로만 쳐봐. 틀려도 괜찮아. 준이는 의아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활을 들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음정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뭔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때? 신기해요. 눈 감으니까 더 편해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309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칠 건데? 차이콥스키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곡이요. 왜 무서운데? 7년 전 이 곡 연주하다가 현이 끊어졌거든요.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더 쳐야지. 네. 두려운 거 피하면 평생 두렵잖아. 정면으로 마주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첫 음을 켰습니다. 순간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00명의 관객, 끊어진 현, 얼어붙은 손, 활이 흔들렸습니다. 계속.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떨리는 활, 불안한 음정, 거친 호흡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쳤습니다. 잘했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좋았어. 내 두려움이 들렸거든. 그게 왜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여자는 일어섰습니다. 연아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넌 이제 준비됐어. 뭐가요? 무대. 심장이 쿵 했습니다. 큰 무대에 설 준비. 하지만 전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해. 여자는 뭔가를 건넸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시립문화재단 음악제 11월 20일 바이올린 독주자 긴급 모집. 여기 지원해봐. 이건 천석 규모잖아요. 그래서 좋잖아. 하지만 두렵지.
네. 그럼 더 해야지.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켜는 법을 배웠잖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켜봐. 전단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무대, 해볼게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좋아. 여자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매일 여기 와. 내가 준비시켜 줄게. 정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절대 내가 누군지 묻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나한테도 이유가 있어. 여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309호를 나오며 전단지를 다시 봤습니다. 11월 20일 한 달 후, 제 인생이 다시 바뀔 날 두렵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음악원 소강당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졸업생 정기 발표회 200석 규모였습니다. 저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음악제 전에 연습 무대가 필요했으니까요. 오후 7시 대기실 거울 앞에선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200명이야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다음은 이연아 씨의 브루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의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0명이었지만 마치 2000명 같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5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 심사위원?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역 음악 평론가였습니다. 11월 음악제를 앞두고 예비 평가를 나온 거였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괴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309호에서 배운 대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봐 첫 음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르후 2악장은 서정적입니다. 느리고 깊고 슬픕니다. 손가락이 현 위를 움직였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템포가 빨라지는 부분, 손가락이 빠르게 지판을 누르는 구간, 그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찌익 반음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 실수했어. 몸이 굳었습니다. 7년 전 그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309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마, 실수해도 계속하.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턱에 닿은 바이올린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앞줄의 평론가가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망쳤어. 하지만 연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활이 부드럽게 현을 스쳤습니다. 음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강당에 퍼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실수했어, 또 실수했어. 무대를 내려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중간에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회복이 빨랐어요. 후반부는 안정적이었고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음악제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긴장을 좀 더 잘 다스려야 할 것 같네요. 실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 후에 흔들리는 게 문제죠.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실수 회복이 빠름. 안정적하지만 긴장을 다스려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 9시 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308호 불을 켰습니다. 실수했던 부분을 연습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09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 들었어. 잘했어. 실수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객석에 있었나? 하지만 공연장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실수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1월 20일까지 이제 2주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오후 4시 동네 학원. 레슨실에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짜증을 냈던 게 떠올라 미안했습니다. 준아, 저번엔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요. 저도 연습 안 했었으니까요. 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곡 해보자. 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활각도가 좋아졌고 음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와, 많이 늘었다. 연습 많이 했구나. 네. 매일 1시간씩 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완벽하려고 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치는 거야.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완벽함을 쫓기 전에는. 레슨이 끝날 무렵 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곧 큰 무대 서신다면서요? 응,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저녁 7시 3개월 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인이 왔구나.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해서 되니. 내 동생은 벌써 과장 승진했어. 30도 안 됐는데. 또 시작됐습니다. 동생과의 비교. 엄마, 전 음악을 음악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30 넘어서까지 학원 레슨이나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말렸습니다. 여보, 할인이도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만 해서 되나요? 결과가 있어야지. 밥맛이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시립문화재단 사무실 음악회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연아 씨죠? 저는 이번 음악회 코치 서민정입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지난번 연주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주 경험이 많지 않으시죠? 네, 거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휘자와 호흡 맞추는 법, 오케스트라 소리 듣는 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정 코치의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 보조 강태윤입니다. 음악원 강사라고 했습니다. 12월 오디션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무대가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화이팅!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재단을 나와 음악원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연호와 마주쳤습니다.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지방교향악단 단원이었습니다. 오, 할인이네. 여기서 뭐해? 응, 연습하려고. 아직도 연습실 다니네. 나 다음 달에 콩쿠르 나가거든. 1등 할 자신 있어.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 있을까? 실수가 무섭지 않은 걸까?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민정 코치가 알려준 대로 연습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상상하며 템포를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혼자 칠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10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준이의 순수한 눈빛, 엄마의 차가운 말, 민정 코치의 따뜻함, 연호의 자신감 모두가 제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1월 20일까지 이제 10일 오전 10시 시립문화재단 리허설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묘하게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무대 앞 독주자 자리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활이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첼로 단원이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웅저음이 천천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플루트의 맑은 소리가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팀파니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쿵소리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진동이 제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야.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정 코치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불필요한 힘이 없었습니다. 할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기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숨 쉬는 자리예요.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혼자 켤 때는 제가 모든 걸 조절했어.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맞춰야 해. 한 한 박자마다 다른 사람의 숨결이 닿는 느낌. 그게 낯설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첫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악보대로 켰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소리가 공기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곱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첼로가 제 뒤를 받쳤습니다. 부드러운 선율로 플루트가 위를 스쳤습니다. 맑은 소리로 비올라가 조용히 뒤를 메웠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날카로운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요. 민정 코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린 씨, 혼자 이기려 하지 말아요. 오케스트라의 숨을 들어봐요. 저는 화를 내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첼로 단원이 활을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플루트 단원이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 비올라 단원의 고개 끄덕임, 모두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지휘봉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활에서 힘을 조금 뺐습니다. 첼로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플루트의 숨결을 따라갔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함께 연주하는 거구나. 민정 코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에요. 그게 음악이에요. 리허설이 끝나고 단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엉성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포겠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단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처음으로 제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떨림과 불안전함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음악이고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음악제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매일 새벽 309호에 갔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를 듣기 위해 연주했습니다. 활을 켤 때마다 제 호흡과 심장이 맞물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음이 불안하게 흔들려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흔들림조차 저 같았으니까요. 좋아졌어. 309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소리가 들려. 하지만 아직도 실수해요. 그래도 돼.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오후 3시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이 있었습니다. 부르후 협주곡 1악장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미연이 끊어졌습니다.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졸업 연주의 무대, 끊어진 현, 얼어붙은 손가락, 1000명의 시선. 또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정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죠. 계속하세요. 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아요. 줄이 끊겨도
숨이 남아 있다면 계속 이어가야 해요. 계속 이어가 309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멈추지 마 실수해도 끊어져도 계속 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분의 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교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세 줄로 하세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 줄? 미현 없이? 가장 높은 음을 낼 수 없는데? 하지만 저는 화를 들었습니다. 다음 음을 켰습니다. 미현으로 쳐야 할 음을 라현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이었습니다. 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다른 현을 찾아갔습니다. 활이 세 줄 사이를 오갔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살아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완벽보다 생생함이 중요해. 마지막 음까지 켰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조용한 침묵.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첼로 수석 단원이었습니다. 이내 작은 박수 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활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아직 뜨거웠습니다.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음악을 들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속이 아닌 선택으로 연주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끊어진 줄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첫 경연 때 사용했던 악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필체로 적힌 메모. 무섭더라도 끝까지 소리를 내자.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완벽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제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음악제까지 이제 사흘. 리허설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팽팽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민정 코치의 눈빛도 단원들의 손끝도 모두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안 돼, 힘 빼야 해. 309호에서 배운 대로. 하지만 며칠 전까지 느꼈던 평온함이 서서히 낯설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삭이듯 되살아났습니다. 야, 들었어? 옆 단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 무대 심사위원단이 직접 참관한대. 12월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기서 날 볼 거야. 미리 평가하겠지. 민정 코치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원들에게 지휘봉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리듬 맞춰서.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음악이 아닌 잡음이 가득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심사위원들이 보고 있어. 완벽하게 쳐야 해. 끊어진 줄. 할머니의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뒤섞였습니다. 활끝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멈춰요. 민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린 씨, 너무 세요. 지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실수하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리허설장에 울렸습니다. 전 다시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단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 씨, 음악은 사람이지 경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쉽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수를 기억해요. 그 한 번으로 다 잃을 수도 있어요. 7년 전처럼. 저는 악보를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린 씨, 민정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 악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모든 게 다시 무너지고 있어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음악은 감정이 스쳐간 자리에 남는 온도예요. 지금 제 온도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케이스가 열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그 안의 줄이 지난날의 상처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리허설 꼭 오세요. 전 선생님 연주 듣고 싶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 하지만 어둠은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켜야 했습니다. 무섭더라도. 음악제 전날 마지막 리허설 무대. 조명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활을 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공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정 코치는 객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309호에서 배운 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을 하지만 첫 음을 켜는 순간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나갔습니다. 박자가 어긋났습니다. 이어진 화음이 깨졌습니다. 첼로가 따라잡으려 했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활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찌익 소리가 공중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귀 뒤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악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날 끊어진 현, 얼어붙은 손가락, 1000명의 시선, 그리고 이어진 침묵. 그 침묵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마요. 민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활이 떨어졌습니다. 쿵 무대 위로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악기가 멈췄습니다. 정적 소리보다 더 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단원들의 시선, 민정의 표정, 객석의 어둠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홀로 빈 객석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시간 흘린 눈물과 연습의 새벽들, 309호 여자와의 만남, 다시 일어서려 했던 용기까지 모두 소리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조용히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손길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활을 감싸는 천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별의 표시 같았습니다. 제 음악과의 그리고 저 자신과의 연습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오케스트라의 잔향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다시는 연주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 세상은 완전히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만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째깍, 째깍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에 송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부서진 미끄러진 활, 멈춰버린 시간. 그 모든 게 다시 반복됐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끝인가? 낮에 내뱉은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습니다. 끝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미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잔불 같은 것.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옆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던 저 사진 속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의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그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멀리 와버린 걸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활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현을 긁었습니다. 라 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한음에 기억이 흘러들었습니다. 겨울 저녁 눈 오는 날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목소리. 할인아, 음악은 내가 살아있단 증거야.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내가 느끼면 돼.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숨이 막히듯 북받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반짝이며 미끄러졌습니다. 소리가 아주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다시 활을 움직였습니다. 단 하나의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실수도, 상처도, 부끄러움도 그 모든 게 저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작고 불완전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위로도
용서도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짜 제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케이스를 닫지 않았습니다. 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처음으로 새벽의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지우고 다시 써내려간 흔적들. 천천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진동이었습니다. 조용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활을 매만졌습니다. 오래 묵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연주를 시작할 때야 하지만 이번엔 완벽함을 위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정 코치님께 문자를 썼습니다. 코치님, 저 무대에 서고 싶어요.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보낼까? 어제 그렇게 망쳤는데. 하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송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의 불안, 지난 실패, 그 모든 게 음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오히려 진실 같았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현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코치님이었습니다. 내일 무대, 당신 자리 비워둘게요. 짧고 단단한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 새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자연스레 박동했습니다. 손을 들어봤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를 위해 연주하자. 목소리가 햇살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309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내일 무대에 서기 전에 저는 물어봐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음악제 전날 밤 새벽 4시 50분 저는 음악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호에 가야 했습니다. 내일 무대에 서기 전에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3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309호 문 앞에 섰습니다. 5시 정각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왜 왔어?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무대 전날인데. 그래서요. 무대에 서기 전에 꼭 알아야 해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309호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등을 보이며 뭐가 궁금한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새벽에만 여기 오세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손이 불편해서.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낮에 오면 사람들이 봐, 내 손을.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15년 전 나도 너처럼 무대에 섰어. 국립교향악단 수석이었지. 네. 35살 한창 때였어. 그날도 큰 무대였어. 협주곡 독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허설 중에 무대 계단에서 떨어졌어. 왼손으로 몸을 짚었는데 그녀는 왼손을 천천히 펴고 오므렸습니다. 그 동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신경이 손상됐어. 약지랑 소지가 제대로 안 움직여. 추우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무대를 떠났지. 수석 자리도. 교수직 제안도 다 거절했어. 손이 불편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누가 원하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연주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세 손가락으로 켜는 거야. 편곡해서 원곡이 아니지. 그래도 뭐.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실패한 음악가야.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어, 너처럼.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도 연주하시잖아요. 이게 연주야? 여자가 쓰게 웃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숨어서 세 손가락으로 편곡한 곡을 혼자 켜는 게. 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음악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진심이 담기면 그게 음악이라고.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근데 정작 선생님은 무대에서 도망치셨잖아요. 난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 똑같아요. 둘 다 무대에서 실패했고, 둘 다 두려워하고, 둘 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 다 아직도 음악을 사랑하잖아요. 여자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대 잘해. 같이 가요? 뭐? 내일 무대, 선생님도 오세요. 객석에서 봐주세요. 난. 제발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전 못해요. 넌 할 수 있어. 어제 밤 연습 소리 들었어. 많이 달라졌더라. 들으셨어요? 벽이 얇다니까.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넌 내 소리를 찾았어.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야. 선생님. 가 내일 준비해야지.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9호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일 무대에서 보여드려야겠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음악을. 음악제 당일 무대 뒤 대기실 숨소리조차 예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화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단단한 고요. 하린 씨, 준비됐어요? 민정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의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처럼 객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 309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셨구나. 화를 들었습니다. 첫 음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온몸을 울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음이 흔들려도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끊어진 줄, 실패했던 무대, 할머니의 미소, 309호에서의 새벽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음악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연주했습니다. 기억을, 상처를, 그리고 지금의 저를. 활끝에서 새어나온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의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잔향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떴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퍼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곧 거세게 화를 내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맨 뒷줄을 봤습니다. 309호 여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소리가 들려. 무대 뒤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잔잔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긴장은 사라지고 고요만 남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과 준이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미소,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응원, 그리고 무언의 자부심. 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의 떨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성취감, 불안이 아닌 단단한 마음. 저는 변했습니다.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실패와 성장. 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와 달리 이제 저는 음악과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 밖에서는 관객의 박수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리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제 음악을 느끼며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309호 여자였습니다. 잘했어. 선생님. 이제 난 갈게. 내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아니에요. 아직. 넌 이제 혼자 설 수 있어. 여자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이름이라도. 서지연.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국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서지연. 그리고 지금은 그냥 새벽에 음악을 켜는 사람. 서지연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많던 소녀가 자신과 화해한 음악가로 다시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무대가 없어도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댓글에 이야기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